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좋은 글로벌 반도체 ETF가 상장이 됐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좋아 보이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긴장을 좀 해서 수수료라도 낮아지기를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외 ETF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로 투자를 할 경우죠.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ETF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의 ETF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좋게 높은 거래량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코덱스의 ETF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수수료 또한 훨씬 더 저렴한 코덱스 ETF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코덱스의 반도체 ETF가 타이거의 반도체 ETF보다 실제 수수료는 4.6배가 더 저렴한 상황인데요. 성과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은 ETF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 워낙에 많은 투자자들이 타이거 ETF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타이거의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경쟁을 위해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없는 사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동을 해야 투자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타이거도 수수료를 내릴 텐데요. 항상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 이번 주였죠. 11월 15일에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글로벌 반도체 탑4의 ETF를 상장을 했었습니다. ETF 명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위 4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ETF고요.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ETF입니다. 투자의 전략을 살펴보면 10개의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지만 각 카테고리 별로 상위의 1등 기업인 4개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20% 내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4개의 최상위 반도체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6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되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각 분야별로 1등의 기업들이죠. ASML하고 엔비디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TSMC에게 80%라는 큰 비중이 할당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 테크 탑10 ETF하고 아주 유사한 반도체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테크 탑10 ETF도 구성 종목은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상위 4개의 기업에 대해서 75%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 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ETF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이번에 상장한 에이스의 반도체 ETF도 역시 상위 4개의 우량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는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받기 전인 2021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최근 7년의 성과를 비교해보자면 엔비디아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수보다는 최상위 4개의 기업들의 평균이 너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제외한다면 지수가 조금은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량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박이 날 기업이 생겼을 경우에 분산 투자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도 챙겨가기 위해서인데요.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30개가 넘는 종목에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박이 난 기업이 생겨도 이익은 평균화가 되죠. 그런 단점 아닌 단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는 미국의 기업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또 미국에게 투자를 했을 때 볼 수가 있는 단점 아닌 단점이죠. 미국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만큼 항상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항상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버블이 자주 그리고 많이 쌓이고요. 그래서 이번처럼 조정을 받을 때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는 큰 변동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장을 했던 에이스의 반도체 ETF는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동안에는 시장 자체인 지수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테크 탑10 ETF처럼 나스닥100 지수가 아니라 최상의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반도체 ETF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량한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에이스 ETF는 실제 보수가 0.45%로 잡혀있기 때문에 코덱스 ETF보다는 비싸고 타이거 ETF보다는 저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확실하게 자신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고 편한 거래를 원한다면 타이거 반도체 ETF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반면에 역시나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고 그리고 거래를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수수료의 ETF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코덱스의 반도체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ETF에게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신은 최상의 우량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에 상장을 한 에이스의 반도체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보니까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 꽤 좋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가 있는 좋은 ETF들이 상장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투자자들에게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 코덱스나 에이스 반도체 ETF로 넘어가서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도 긴장을 하고 경쟁을 위한 수수료 인하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죠. 모쪼록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 좋은 투자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서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